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은요, 민간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수상한 구조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스스로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설계자라고 밝혔어요.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있는 대로 들었어. 네. 네. 저희 오후니까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가시죠. 자, 자치단체장이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죠, 인허가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인허가권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상한 수익 구조의 총괄 책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핵심 의혹은 무엇이고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 과정에 있어서의 특혜 여부, 그 다음에 그 뒤에 거금의 돈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된 로비 의혹 여부, 법조인들의 역할,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님들이 저희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이 좌초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의혹의 핵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박 장관님이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설계 과정의 특혜 여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민간 업체가 1조 원 가까운 돈벼락을 맞도록 이런 이상한 설계가 된 것, 바로 이것이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렇게 사건의 키맨인, 제 말 들으세요.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 휴대전화 몇 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자, 휴대전화는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지 않습니까? 휴대전화가 몇 대 정도 있다고 검찰에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자,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벌써 2대다, 3대다, 3대 이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자, 유동규 씨 휴대전화 PPT 준비됐습니까? 네, 바로 저거 보시죠. 자, 검찰이 9월 29일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에 나선 9월 29일에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던졌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란 듯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제대로 압수수색한 거 맞습니까? 창밖으로 던졌다라는 저 기사는 잘못됐다고 서울중앙지검이 자, 창밖으로 던졌다는 건 잘못됐다고 치고, 그럼 밑에 있는 휴대전화는 어떻게 돼 있죠? 저분이 어떤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지 법무부 장관이 저 휴대전화가, 자, 바로 여기서 검찰 수사가 아주 이상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핸드폰을 3대 정도 갖고 있다는 건 초반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맨 위에 거 당일날은 압수수색을 못했다는데 다음날 버젓이 아주 검찰 보란듯이 지금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 압수수색 못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봐주기 수속이다, 이게 참 이상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라는 설계자가 그린 대로 움직인 실무 총책이었단 말입니다. 또 화천동인의 1호 실소유주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핸드폰부터 제대로 확보를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이,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박범계 검찰이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자, 휴대전화 확보 못하는 압수수색 사례가 많습니까? 어떠세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압수수색.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 휴대전화가 가장 핵심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자, 휴대전화 확보 못하는 압수수색 사례가 많습니까? 너무 일반적인 질문이라 어떻게 답을 드리죠? 네,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검찰 수사에서 확보를 못하는 경우는 저는 참 많이 못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PPT 준비됐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재명 지사 부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해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그런데 이때 부인의 휴대전화 2대를 모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찰이 해경궁 김 씨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김혜경 씨를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자, 이래서 휴대전화가 중요한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이재명 지사 쪽에만 잇따라 나오는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울러 봐주기 수사 의혹도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유동규 씨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9월 29일 날 압수수색 한 집 몇 곳이죠? 제가 몇 곳입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계속 이제 수사 중이라고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문제점을 말씀드리죠. 지금 거주하는 곳은 압수수색 불과 일주일 전에 급히 마련한 거처입니다. 세간살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임시 거처예요. 이거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임시 거처를 급히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살던 집은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바로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에요. 봐주기가 아니면은 있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2-3시간 만났다. 면담했다. 침대에 이불을 벗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다면은 빈손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황제 압수수색이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역시 중앙지검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를 먼저 만났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먼저 만나지 않았다면 초인종 누르고 들어갔습니까? 검사는 유동규 씨를 직접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인종 누르고 들어갔어요? 신원 밝히고?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자, 내용까지 어찌 알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의문. 자, 명색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빈손 압수수색에 빈집 압수수색, 듣도 보다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특별수사팀 문제가 많죠? PPT 준비됐습니까? 네, 박 장관님 고교 후배,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실무자,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사위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당시에 이재명, 이낙연 등 현재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관님이 일반 국민이시라면 이런 수사팀 수사 신뢰 못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PPT 띄워주십시오. 네, 굉장히 낯익은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판거래 사실이면 특검이 해야 된다. 바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지금 굉장히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위원장님, 제가 조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답변 기회를 안 주셔서 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전담팀이 구성된 지 4일 만에 이 특혜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사장 직무대리를 전격 구속을 했습니다. 매우 빠른 수사고요. 지금 제기하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느니 또 검사를 사전에 2-3시간 만났느니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력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